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AI 시대의 안내자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20세기 문학이 낳은 가장 자유로운 영혼,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아니, 웬 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고전소설 주인공한테서 미래 생존법을 찾냐고요? 아마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바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울까요? 매일같이 알고리즘이 뭔가를 추천해주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선택이 진짜 내 의지가 맞을까요? 바로 이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기보다는 이 네모난 스크린 속 데이터나 추상적인 정보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현실이랑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고 어딘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대인의 고민에 정말이지 너무나 뜻밖의 인물이 명쾌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기대할 전문가는 무슨 실리콘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1940년에 나온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바로 조르바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슨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온몸으로 삶을 살아낸 인물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의 지혜가 시대를 뛰어넘는 힘을 갖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조르바의 핵심 철학입니다.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 욕망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게 그가 말하는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입니다. AI가 우리한테 최적의 경로를 다 계상해주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걸 버림으로써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그의 생각이 오히려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조르바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는 뭘까요? 네, 바로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불안을 잠재울 가장 직접적인 처방전일지도 몰라요. 어떠세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곤 하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건 끊임없이 과거 기록을 보여주고 미래 계획을 세우라고 우리를 막 부추기잖아요. 하지만 조르바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현실은 딱 하나, 지금, 여기 뿐이에요. 어제 일어난 일, 내일 일어날 일,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지금 잠을 자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깊은 잠을 자고 누군가에게 키스하고 있다면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카르페디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욜로나 쾌락주의랑은 좀 달라요. 조르바한테 현재를 산다는 건요, 지금 하는 일에 내 모든 걸 던져서 온전히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광산에서 석탄을 캘 때는 최고의 광부가 되고 춤을 출 땐 모든 걸 잃고 춤에만 미치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한 몰입입니다. 자, 그럼 조르바의 두 번째 핵심 지혜는 뭘까요? 그건 바로 머리로 아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소설의 핵심 구도가 한눈에 들어오죠? 책과 관념의 세계에 사는 나.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조르바는 책 한 권 안 읽었지만 경험하고 오감으로 느끼고 그리고 춤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는 우리보다 정보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AI가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성은 바로 이 지점, 기계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감각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조르바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에게 세상은 분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경이로운 그 자체인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신비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조르바의 지혜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AI랑 머리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기계가 갖지 못한 것, 바로 우리 고유의 인간성입니다.
이 시대에서 진짜 자유를 얻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조르바의 생존법을 3가지로 딱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둘째, 머리보다 몸을 믿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마저도 삶의 일부로 껴안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조르바는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좌절하는 대신에 뭘 했는지 아세요? 춤을 춥니다. 완벽함만 추구하는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그는 장엄한 파멸조차도 삶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짜준 완벽하고 안전한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나만의 스텝으로 자유롭게 춤을 출 것인가? 조르바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러다 정말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다들 조금씩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요, 최신 기술 서적이 아니라 아주 뜻밖의 곳, 바로 20세기 그리스 소설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AI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럼 인간인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 이 질문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기계가 우리보다 똑똑하고 심지어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다르면 그럼 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마리가요, 놀랍게도 기술이 아니라 한 편의 고전 소설,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통해서 AI 시대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 주인공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소설의 진짜 힘은 바로 이 두 인물의 극명한 대비에서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는 2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한쪽은 나, 그러니까 화자인데 이 사람은 책과 잉크, 생각과 관념 속에서 살아요. 머릿속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 바로 조르바는 어떻습니까? 춤과 경험, 본능과 감각, 그냥 온몸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반대의 두 사람이죠. 조르바가 나에게 던지는 이 한마디가 정말 뼈를 때리죠. 자네는 종이에 포도주라고 쓰고 그걸 마셨다고 착각하는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머리로만 삶을 이해하려 들지 진짜 삶을 맛보고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한마디로 삶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관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책상 물림 같은 주인공에게 조르바는 어떤 해법을 보여줄까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유죠. 조르바가 자기 묘비에 이걸 새겨달라고 했대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자유다. 와, 이 문장 하나에 조르바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였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 하는 희망이나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런 내 안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내면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달린 자유인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희망이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조르바의 2번째 가르침에 있습니다. 바로 현재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활용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조르바는 이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실천했어요. 일종의 자기 주문 같은 건데요. 첫째,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조르바, 지금 뭐 하고 있나? 둘째, 솔직하게 답해요. 지금 여자한테 키스하고 있네? 혹은 일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셋째, 거기에 온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해. 다른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이것뿐이야. 어때요? 일이든 사랑이든 그 순간에는 오직 그것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매 순간을 살다 보니까요. 조르바한테는 세상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돌멩이 하나,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경이롭게 다가왔던 거예요. 우리처럼 일상이 반복된다고 무감각해지거나 지루해야 할 틈이 없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조르바라는 사람 참 멋지게 살았구나 싶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AI 시대에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옛날 소설 속 인물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조르바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들 있잖아요. 이유를 따지지 않는 원초적인 본능, 즉 야성, 그리고 깊은 슬픔과 환희를 오가는 감정의 폭, 또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지혜, 심지어 모든 게 망해버린 재앙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그 비합리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야말로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인간적인 특징들이요. 사실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셈이죠. 조르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계처럼 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 그럴 시간에 차라리 더 생생하게, 더 뜨겁게, 더 제멋대로 인간다워져 봐.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조르바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결국 AI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은요, AI와 계산 능력이나 효율성으로 경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경쟁의 트랙 위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야성적인 조르바를 깨우는 것. 그게 진짜 생존 가이드가 아닐까요? 요즘같이 모든 걸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최적화해야 하는 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아주 뜻밖의 인물, 바로 100년 전의 한 그리스인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또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성공의 기준, 그리고 끝도 없이 밀려드는 해야 할 일들. 뭔가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 막막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책과 이성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던 한 지식인이 느꼈던 바로 그 감정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오늘날 우리를 가두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어쩌면 그건 모든 걸 데이터로 바꾸고 효율성만 따지는 바로 이 시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요, 겉보기엔 폭풍우 때문에 카페를 못 나가는 거였지만 사실 진짜 그를 가둔 건 머릿속에서 몰아치는 생각이라는 더 큰 폭풍우였습니다. 모든 행동하기 전에 따지고 재고 계산하는 버릇, 바로 그게 그의 감옥이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그 정체된 공간으로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리는 진짜 폭풍 같은 남자가 한 명 딱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조르바입니다. 이 두 사람 정말이지 정반대예요. 화자가 머리로 살 때 조르바는 온몸으로 살았죠. 한 명은 끝없이 분석하면서 최적의 값을 찾으려고 해요. 딱 요즘 알고리즘 같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부딪혀보는 겁니다. 조르바는요, 격식 차리고 재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아주 꾸밈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죠. 이 계산적인 주인공의 세상에 갑자기 훅 하고 던져진 돌멩이 같았달까요? 와, 이게 바로 조르바 철학의 핵심입니다. AI 시대는 모든 행동에 왜라는 데이터와 근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조르바는 바로 그 왜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르바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삶의 방식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그 끝에 있는 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작가 카잔차키스는 자유의 세 단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첫째는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자유. 둘째는 내 안의 두려움이나 욕심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완벽한 세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구속하는 건 때로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바로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신념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숭배하는 데이터나 효율성 같은 것들까지도 포함해서요. 조르바는 이 잔혹하리만치 어려운 선택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는 산투리 연주라는 자신의 본질적인 욕망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가장 큰 우상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조르바의 자유는 그냥 텅 비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모든 욕망을 남김없이 활활 불태워버리는 아주 뜨거운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원초적인 힘, 작가는 이걸 야수라고 불렀어요. 알고리즘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값을 추구한다면 조르바는 우리 안에 이 예측 불가능한 야수의 힘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에너지로 춤과 음악과 웃음으로 바꿔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후회라는 게 뭘까요? 어쩌면 차마다 불태우지 못하고 남겨둔 욕망의 찌꺼기 같은 게 아닐까요? 카잔차키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라고,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살라고 말이죠. 조르바가 말하는 지금 여기는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을 그냥 온전히 살아내서 의미로 꽉 채우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그는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꽉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그 삶을 증명합니다. 죽음의 순간조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가에 섰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창밖의 세상을, 삶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이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생존의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조르바가 우리에게 주는 AI 시대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최적화할 때 우리는 뜨겁게 욕망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행동하고 계산을 넘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 네, 바로 그것이 핵심이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은 그 감옥을 만든 가장 소중한 우상이 대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